스티커는 팝업. 발음이 안 되지. 다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리입니다. 23일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짠! 스탈로지 365 노트가 선택되었습니다. 투표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A6 사이즈 스탈로지 365 노트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기동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렇단 말은 휴대가 용이한 사이즈이고 최대한 가벼울 것, 스마트폰만큼 어떤 상황에서든 가까이 두고 꺼내 쓸 수 있을 것, 1년 동안 기록할 수 있어야 하고 레이아웃이 최소화된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기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노트나 수첩류를 좋아하다 보니 그만큼 사용하는 개수도 많았습니다. 기록이 여기저기 흩어져 정리가 되지 않았고 당연히 여기저기 쓰다 보니 제대로 다 쓴 노트가 없었다. 그 와중에 새로운 노트나 수첩이 보이면 다시 구입하고 다시 거기에 기록하고 이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노트를 쓰기 위한 도구로서 기록을 하는 건지 그저 노트가 사고 싶어서 기록을 도구로 이용하는 건지 문구를 좋아한다면서 제대로 쓰지 않고 쉽게 바꾸는 것이 맞는 건지 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용하는 노트 수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휴대용을 따로 만들지 않겠다, 기록에 초점을 더 맞춰보자 라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비침이나 상세 정보는 뒤에서 이야기하고 셋업 먼저 해볼까요? 오늘 셋업하는 페이지는 하이라이트, 무드 트래커, 마음 챙김, 한 줄 가계부, 한 줄 일기, 데일리 로그입니다. 셋업할 때 사용하는 문구류는 독서노트 후편에 소개했던 캘리그라피 펜, 자, 피그먼트 펜 또는 번짐이 없는 펜, 형광펜, 애니메이션 색연필 또는 일반 색연필, 데코 러쉬가 필요합니다. 셋업해 볼까요? 이 스티커는 팝업 발음이 안 되네. 이 스티커는 팝업 발음이 안 되지. 팝업. 다시, 이 스티커는 인덱스 스티커가 아니라 팝업 스티커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이렇게 닫혀 있다가 열면 뿅 하고 튀어나오는 스티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덱스처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붙여주었습니다. 네, 셋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12월에 셋업한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보면 2024년 대표 커버, 블랙저널 책에 제 기억으로 커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커버를 셋업할까 생각해 봤더니 전환과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을 잘 보내주고 다음 달을 어떻게 보내야겠다는 작은 키워드나 목표를 써서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 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목표. 여기에는 올해의 다짐과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적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인덱스. 인덱스는 목차, 색인을 말합니다. 참고로 스탈로지 노트에는 페이지 번호가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써야 하는데 쓰다가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368번까지 써야 하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덱스 스티커라는 편리한 도구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표시 방법은 이렇습니다. 월 인덱스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스티커 또는 인덱스 스티커를 이용해 이런 식으로 붙이고 그 붙인 인덱스 스티커를 여기에 표시해 줍니다.
예를 들면 1월에 이런 모양의 스티커를 붙였죠. 그러면 아직 표시를 해주지 않았는데 2024년이죠. 4년 1월 하고 이 스티커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페이지 번호가 숫자가 아닌 이 그림으로 대체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간. 월간을 만든 이유는 휴대용 다이어리나 수첩을 따로 구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노트가 휴대용 플래너 겸 수첩으로 사용된다는 말이고 날짜 확인이 필요할 때 꺼내봐야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이라이트와 다른 점은 하이라이트는 다분히 사적이고 기준이 오로지 나 자신입니다. 월간은 공적인 부분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다음은 하이라이트. 1월 하이라이트 컬렉션은 12월과 똑같은 구성입니다. 하이라이트 컬렉션을 만든 이유는 한 달이 끝나는 날, 한 달 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떤 음악을 많이 듣고 알게 되었는지, 어디를 갔고 누구와 만났는지, 좋았던 것은 무엇이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나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것들은 뭐가 있었는지 어딘가에 적어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잊혀지고 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회고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몰아서 적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기록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고 밀린다는 느낌이 없어서 더 좋았습니다. 들어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달력 형태 안에는 매일매일 그날 가장 큰 이벤트를 씁니다. 이벤트가 없는 날이면 굳이 표시하지 않습니다. 뉴라고 쓴 곳에는 처음 방문한 장소, 사람을 씁니다. 탑 5는 그달이 끝나는 마지막 주에 본인에게 가장 컸던 이벤트 5가지를 키워드 형식으로 써줍니다. 단어 형식으로 짧게 써줍니다. 그 다음 플레이리스트. 여기에는 많이 들었던 음악, 새로 알게 된 음악, 특히 인스타 많이 하시죠? 업로드할 때 사용한 음악 중 너무 좋아서 따로 찾아 들었을 때도 이곳에 써줍니다. 마지막, 아직 마땅한 제목을 지어주지 못했지만 사로잡히다 라고 해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다니는 생각, 책이라든지 그 속의 문장, 인물, 들었던 말을 써줍니다. 쓰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잠 못 들게 하는 것, 굳이 검색해서 찾아보기까지 하는,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손품이나 발품을 파는 것처럼 노력이 들어갈 때 여기에 써줍니다. 다음은 무드 트래커. 무드 트래커 레이아웃이 살짝 바뀌었지요. 12월 기록을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개선해 보았습니다. 위쪽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시 방법이고 아래쪽에는 12월처럼 해당 날짜 쓰고 그 옆에 감정 쓰고 어떤 이유로 그 감정에 사로잡혔는지 간단하게 써줍니다. 세 번째 컬렉션은 마음챙김. 12월에 데일리 로그에 포함시킨다고 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컬렉션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한 줄 가계부. 한 줄 가계부 레이아웃이 바뀌었지요. A6 사이즈에 딱 맞게 넣을 방법을 찾다 보니 달력 형태를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아니면 이전에 사용한 아피카 노트에 셋업했던 것처럼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문구류 구입했을 때는 위쪽에, 카페에서 커피 마셨을 때는 아래쪽에, 그리고 문구류와 카페 둘 다 지출하지 않은 날은 이렇게 날짜에 동그라미를 쳐줍니다. 나중에 몰아서 동그라미를 치면 더 재밌습니다. 12월에 동그라미 치는 재미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컬렉션은 한 줄 일기. 12월과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부분. 이번에는 무드 트래커와 차이를 주기 위해 X,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X 세모 동그라미여야 했네요. 수정해 주었습니다. 하루 평가는 감정을 배제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돌아봤을 때 얼마나 만족스럽게 보냈는지 표시해주는 칸입니다. 그리고 12월처럼 무드 트래커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한 줄 일기 쓰는 법은 책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상이죠. 그래서 처음엔 구입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러다 책을 읽을수록 점점 더 잊고 있었던 한 줄 일기 쓰는 이유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한 줄 일기 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 줄 일기를 쓰고 회고하는 것, 한 줄 일기를 통해 그 상황이나 행동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점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올리는 그 과정 자체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가장 선명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하면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기가 없다면 굳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되돌아보면서 떠올리지는 않으니까요. 참고로 이 책은 한 줄 일기를 써보았지만 계속 막연하다, 긴 일기는 부담스럽고 짧은 일기부터 써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참고로 의도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앞 페이지 폰트 편집이 이상합니다. 볼드체였다 아니었다 합니다. 보시면 기본체였다가 볼드체인 것 같다가 다시 기본체로 돌아갑니다. 앞쪽에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데일리 로그. 차이는 한쪽은 날짜 쓰는 칸을 꾸며주고 한쪽은 꾸미지 않았습니다. 데일리 로그 구성은 이렇습니다. 날짜 쓰고 오늘 꼭 해야 하는 일을 씁니다. 최대 3개 정도 쓰고 한 줄은 오늘 기대하는 것이나 긍정 확언을 씁니다. 최대 3개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아래 오늘 해야 하는 일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쪽보다 중요도가 낮은 일을 씁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 말고도 오늘 한 일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취일기는 그날 내가 한 일, 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쓰면 됩니다. 제가 칭찬이 아닌 성취일기를 쓰는 이유는 칭찬을 한다고 하면 기준이 높고 우리는 이미 기준이 높은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스스로를 잘 칭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이 조금 더 낮은 성취일기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는 오늘 한 일, 해야 할 일의 특이사항과 추가적인 메모가 발생했을 때 써줍니다. 여기까지가 1월 셋업과 기록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은 스탈로지 노트에 대한 정보, 특히 볼펜 비침을 알아볼게요. 스탈로지 365 노트는 페이지 수로만 나누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셋업한 이 노트는 1년용이고 2분의 1이라고 써있는 6개월 노트로 나눠집니다. 지금 크기는 다른데 2분의 1, 365 두께 차이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호보니치만큼 가볍습니다. 이 말은 즉 종이가 매우 얇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비침이 있어요. 여기서 비침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침은 말 그대로 앞면에 쓴 글씨가 뒷면에 비쳐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비침은 잉크가 스며들어서 뒷면에 잉크 배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쪽 면에만 글씨를 써야 합니다. 저는 첫 번째 말한 비침은 괜찮습니다.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침, 잉크가 스며들어서 뒷면을 간섭하는 것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용 목적에 따라 한쪽만 쓸 때도 있지만 매일 기록하고 앞뒤 페이지를 다 써야 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싫어합니다. 가지고 있는 중성, 수성, 만년필, 형광펜을 써보았습니다. 위에서 말한 1번 비침이 다 있습니다. 그렇단 말은 필기구를 가려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종류의 비침을 선호하지 않는다 하시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한 0.5mm 이상의 펜이나 F촉 이상의 만년필을 쓴다 하셔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첫 번째 비침은 참을 수 있다. 다양한 필기구 사용하는 것을 즐긴다. 비침은 상관없다 하시면 추천합니다. 저는 기동성에 초점을 맞췄고 써봤는데 괜찮았던 기억에 마침 기준에도 맞아서 다시 꺼내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얇은 종이는 기본적으로 배김 현상이 있습니다. 중성이든 유성이든
수성이든 볼펜으로 쓰고 나면 뒷면이 화면으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울퉁불퉁합니다. 그럴 땐 책받침 받치고 쓰면 됩니다. 예쁜 책받침을 쓰고 싶다 하시면 호보니치 테초 책받침이라고 검색하시고 기능만 있으면 된다 하시면 무인양품에 가면 있습니다. 이 사이즈는 호보니치 테초 윅스 사이즈고 무인양품에서 판매하는 사이즈는 A5 사이즈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침 때문에 고민일 경우 작은 팁을 드리자면 펜 종류를 바꿔보는 것과 촉 사이즈를 새 필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커버. 스탈로지 노트 자체에서 나오는 커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곳에서 구입한 커버를 쓰고 있는데 두 개 다 A6 사이즈입니다. 아날로그 키퍼 로그북 미도리 제품입니다. 두 제품의 차이점은 포켓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날로그 키퍼 커버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미도리 커버는 넣을 수 없습니다. 끼우면 어떤 느낌이냐면 아날로그 키퍼 커버 이렇습니다. 다음은 미도리 커버 이렇습니다. 나는 그립감이 중요하다 하시면 미도리 제품을 그립감 상관없이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만 있으면 된다 하면 아날로그 키퍼를 추천합니다. 느낌이 다르죠. 끼웠을 때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고정 클립을 끼워서 가방에 넣었을 때 벌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밴드 클립은 미도리 제품인데 지금은 판매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거든요. 근데 왜 단종이 된 건지 수입을 안 하는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해는 올해대로 보내주기로 하고 여러분 모두 즐겁고 좋은 일들로 박수갈채 받는 2024년이 되길 바라봅니다. 늘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년에 만나요. 안녕.